대자가 한자로 대신할 대자, 명사, 대명사를 대신하는 말이에요. 대명사를 사용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앞서 나온 명사와의 뭐를 표하기 위해서 반복을 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대명사입니다. 명사랑 반복 안 하려고 쓰는 게 대명사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특성이고 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종류가 총 5개가 있어요. 오늘 저희가 공부할 게 첫 번째 인칭대명사, 두 번째 소유대명사, 세 번째 제기대명사, 네 번째 지시대명사, 다섯 번째 부정대명사까지 내용이 좀 많으니까 집중 잘 해서 내용 듣도록 하십시오. 자, 시작합니다. 인칭대명사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인칭대명사는 인자가 당연히 사람 인자고 칭은 가리킨다는 뜻이니까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 다만 인칭대명사 뭐 I, you 뭐 이런 것 중에 사물을 가리킬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게 it 그것 또는 they 그것들도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이미 다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 한번 정리합니다. 인칭대명사는 주격, 목적격, 소유격이 있는데 주격은 무슨 자리에 쓰냐면 당연히 주어 자리에 쓰죠. 자,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거. 제가 공통되는 대명사로 3인칭 단수 여성형을 줬어요. 자, she likes hip hop very much. 그럼 여기 she를 잘 보는 거죠. 주어 자리에 왔으니까 주격. 그녀는 주격 썼죠. 힙합을 매우 좋아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 다음에 목적격은 무슨 자리에 쓸까요? 당연히 목적어 자리에 씁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목적격은 목적어 자리에 쓴다. 그럼 여기 예문에 목적어 자리에 3인칭 단수 여성이면 뭘 써요? her를 쓰겠죠. 예문 힙합 became widely known by her. 그러면 힙합은 그녀에 의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알려졌다 이런 말이고 선생님 여기는 목적격이요. 타동사 뒤에 나온 게 아닌데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전치사 뒤에 나와야 하는 명사를 문법적으로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by her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온 목적격이에요. 이해되시죠? 타동사 뒤에 나와야 하는 명사가 타동사의 목적어이듯이 전치사 뒤에 나와야 하는 명사를 뭐라고 한다?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한다.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무슨 격 써요? 목적격. 아시겠죠? 전치사 뒤에도 대명사는 목적격이에요. 다음에 소유격. 지난 시간 명사편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해보면 명사의 위치를 바로 알 수 있는 거 두 가지 외우자고 그랬는데 관사 뒤에 명사, 소유격 뒤에 명사였죠? 소유격은 명사 앞에 씁니다. 소유격 뒤에 명사니까 소유격은 명사 앞에 쓰고 정리해보면 이래요. 소유격이 있고 뒤에 명사가 나오는데 이 명사 앞에 어떤 형용사도 이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구조는 소유격, 명사 또는 소유격, 형용사, 명사 이런 형태로 쓰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Her favorite music genre is hip hop. 그녀의 가장 좋아하는 형용사 뮤직 장르, 음악 장르는 힙합이다. 이거는 두 개의 명사가 합쳐져서 하나의 명사처럼 쓰인 거예요. 자, 이렇게 명사 앞에는 소유격, 형용사가 있든 없든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인칭대명사 끝났습니다, 벌써. 그 다음엔 소유대명사. 소유대명사라고 하면 이 소유가 무슨 뜻이에요? 가지고 있단 말이니까 대명사들 중에 누구누구의 것 이렇게 쓰이는 말이 소유대명사거든요. 이 소유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1인칭 단수에 마인 있죠. 마인, 나의 것. 나의 것. 마인을 제외하고는 다 뒤에 s로 끝나요. 그러니까 소유대명사랑 소유격이 헷갈리는 분들은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소유대명사는 나의 것, 누구누구의 것이란 뜻인데 mine이라고 하는 단어, 나의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s로 끝난다. 하나씩 따져볼까요? 2인칭이면 yours, 3인칭이면 his, hers, 그 다음에 복수면 theirs, 1인칭 복수면 ours.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뒤에 s로 끝나는 말이 누구누구의 것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정리 문법상 이 소유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자리에 올 수 있냐? 얘는 주어, 목적어,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 보어 자리에도 올 수 있어요. 명사 자리에 다 옵니다. 주목보 자리에 다 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소유대명사는 어디에 온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명사의 역할이 주목보였잖아요. 그 명사가 올 수 있는 자리에 다 와요. 주목보. 자, 그래서 소유대명사는 소유격 더하기 명사랑 같은 의미인데 이런 거잖아요. 누구누구의 것이란 말은 결국
누구누구의 명사, 누구누구의 무엇과 같은 말이죠. 예문에서 확인해 볼게요. This is my car and the dirty one is yours. 그러면 이것은 나의 차이다. 그리고 저 더러운 것은 너희 것이다. 여기 사용된 yours라는 소유 대명사는 결국 뭐랑 같은 뜻이에요? 저 더러운 건 너희 거야. 결국 너희 것은 your car랑 같은 뜻이죠. 그죠? 소유격 더하기 명사랑 소유 대명사는 자, 이런 관계를 가집니다.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인칭 대명사는 주격, 목적격, 소유격이 각각 쓰이는 자리가 정해져 있지만 소유 대명사라고 하는 건 명사 자리, 즉 주, 목, 보호 자리에 다 올 수 있고 또 하나 보호 자리에는 인칭 대명사는 올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주격, 목적격은 소유격 있지만 여러분 복격 들어봤어요? 복격? 네. 보호 자리에는 인칭 대명사 못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대명사는 소유 대명사만 있다. 얘가 주목보호라고 했으니까 그죠? 예를 들어 비동사가 있고 뒤에 빈칸이 있어요. he가 맞아요, 힘이 맞아요, his가 맞아요, himself가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는 소유 대명사 his가 맞는 겁니다. 그의 것이라고 하는. 예. 자, 다음에 넘어갈게요. 대명사 벌써 두 개 끝났고 세 번째가 제기대명사입니다. 제기대명사의 이 제규란 말은 다시 제자 돌아올 귀자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의미지만 이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전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제기대명사는 그냥 self로 끝나는 말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제기대명사는 뭐? 아, self로 끝나는 거. 그럼 제기대명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보통 두 개의 경우가 있고 반드시 제기대명사를 써야 하는 경우, 셀프가 붙은 걸 써야 하는 경우를 제규용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기대명사가 꼭 필요한 때 그게 제규용법. 언제냐면 주어 또는 행위의 주체, 주어랑 목적어가 동일할 때 같을 때 쓰는 겁니다. 자, 제기대명사 언제 쓴다고요?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 쓰는데 어느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목적격이 아니라 제기대명사를 쓰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 제기대명사는 목적어 자리에만 쓰는 겁니다. 목적어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나를 사랑한다 라는 문장을 영어로 만들면 나는 이라고 하는 거 I 그죠? 나를 이라고 하면 원래 me라고 해야 되는데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I love me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는 나를 사랑한다 영어로 I love myself라고 해야 돼요. 그죠? 이때 제기대명사는 그 느낌이 나게 해석을 하는데 나는 나를 사랑한다 보다는 이게 셀프가 붙었으니까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고 제기대명사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느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니까 얘를 생략하면 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 주어하고 타동사 있고 갑자기 목적어가 없어요. 안 되겠죠? 생략이 안 돼요. 자, 이게 제기용법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주어랑 목적어가 같으면 목적어 자리에 그냥 제기대명사 꼭 써야 된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는 제기대명사를 쓰는 두 번째 경우 강조용법이에요. 다시 말해 강조하기 위해서도 제기대명사를 사용하는데 자, 언제냐면 자, 무엇인가를 강조하는데 이 강조할 수 있는 것도 딱 두 가지로 정해져 있고 따로 암기하지 않아도 이미 앞에서 한번 언급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제기대명사가 강조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그게 주어하고 목적어예요. 주어를 강조하거나 목적어를 강조할 수 있어요. 딴 건 강조 못해요. 제기대명사로. 우리 원래 제기대명사 제기용법 쓸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 쓰는 게 제기용법이었죠? 강조할 때도 주어를 강조하거나 목적어를 강조할 때만 쓸 수 있다. 자, 그러면 문장 하나 만들어 볼까요? 내가 거기에 갔다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내가 I 갔다. 가다 고 말고 과거. went죠, 그렇죠? 거기에는 뭡니까? there. 그럼 I went there라고 하면 되는데 그때 거기 간 사람이 나야,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주어를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강조하냐? 강조하는 말 바로 다음에다가 제기대명사를 붙여서 I myself went there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문장의 끝에다가 I went there myself 이렇게 붙이면 돼요. 제기대명사의 위치가 어디예요? 강조하는 말 바로 다음 아니면 문장의 끝에. 여기는 주어를 강조하니까 그 말 다음에 써요. 목적어를 강조할 때는 목적어 다음에 제기대명사를 하나 더 쓸 수 있다 얘기죠. 아니면 문장 끝에 그냥 붙여 쓰거나. 자, 이때
이 제기대명사가 들어간 경우에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강조의 느낌이 나게 내가 거기에 갔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갔으니까 내가 거기에 직접 갔다. 교재에 따라서 이 강조용법을 스스로라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교재들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직접이라고 해석하는 게 느낌이 확 살아요. 내가 거기에 스스로 갔다 보다는 내가 거기에 직접 갔어. 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직접 갔어. 이렇게 강조하는 느낌이 이 해석이 좀 더 어울리죠. 자, 이때 이 제기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략하면 문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생략할 수 있어요. 다만 생략을 하면 강조는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기대명사는 용법 두 가지. 자, 마지막에 제기대명사 수거가 있습니다. 관용 표현. 수거인데요. 토익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거예요. by 다음에 oneself. 홀로 혼자서란 뜻인데 by가 전치사고요. 전치사 뒤에 목적격이 아니라 제기대명사를 쓰면 이게 oneself라고 하는 건 myself도 되고 himself도 되고 themselves까지를 다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by 다음에 제기대명사를 쓰면 홀로 혼자서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거의 이렇게 풀어도 돼요. 전치사 뒤에 예를 들어 by 뒤에 전치사 중에 by 뒤에 빈칸이 있고 시험 문제에 he가 맞아요, him이 맞아요, his가 맞아요, himself가 맞아요. 그러면 문법적으로 가능한 건 by 다음에 him 목적격, by 다음에 his 소유대명사. 소유대명사는 주목부 자리에 다 오니까 또 by 다음에 himself 세 가지가 되지만 거의 시험에 95% 이상은 그냥 by himself가 정답이에요. 그 정도로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요? by 뒤에 빈칸 있으면 himself 고르고 해석했을 때 아 혼자서란 뜻이 맞으면 정답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수거 정리할게요. for 다음에 oneself를 쓰면 얘는 혼자서라기보다는 다른 사람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힘으로란 뜻이에요. 혼자 힘으로. 이런 의미로. 근데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둘 중에 중요도를 따지면 얘가 90% 중요하고 얘가 10% 중요한 거예요. by oneself 꼭 외우십시오. 자, 지금까지 공부한 제기대명사를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볼게요. 제기대명사는 일단 제규용법. 제기대명사를 꼭 써야 할 때는 언제?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 목적어 자리에 셀프 붙은 거 써야 돼. 두 번째, 제기대명사 강조용법. 뭘 강조해요? 주어나 목적어를 강조할 수 있는데 주어나 목적어 바로 다음에 제기대명사를 하나 쓰거나 아니면 문장의 맨 끝에 쓰면 된다. 제기대명사를. 마지막 제기대명사 수거는 by oneself 제일 중요하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대명사가 네 번째 대명사네요. 네 번째 대명사가 지시대명사인데요. 지시대명사라고 하는 건 지시란 말이 가리키는 거니까 이것저것 가리키는 대명사가 지시대명사. 근데 거리가 가까워서 이것 this, 거리가 멀어서 저것 that 이건 토익에 잘 안 나와요. 토익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표현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does라고 하는 게 있는데 원래 this의 복수가 this고 that의 복수가 does인데 이 does가 저것들이 아니라 뭐뭐한 사람들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고 구조는 뒤에 얘가 사람들이니까 who이야 사람을 나타내는 주격 관계대명사랑 다양한 이렇게 비동사 뒤에 올 수 있는 표현들이 얘를 꾸며주면 이 does를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기억하세요. 뭔가가 뒤에서 이렇게 도스를 꾸며주는데 예를 들어 후아가 있든 없든 상관없거든요. 그럼 이런 말들이 형용사 역할하는 게 이렇게 도스를 꾸며줄 때 도스의 뜻이 뭐뭐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알아요. 사람을 의미할 때는 도스를 저것들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라고만 해석하면 됩니다. 이 해석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문 볼게요. 그래 얘 해석이 이 과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우선 전화할 필요가 있다. 할 필요가 있다. 전화해야 한다. 라는 뜻이에요. 이때 도스를 뭐라고 해석해요? 뭐뭐한 사람들. 왜? 여기 이 과정에 관심이 있는 건 저것들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과정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이때 참고로 알아둘 거 관계사 시간에 배우겠지만 주격 관계사랑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어요. 있든 없든 해석은 똑같거든요. 자, 다음에 굉장히 간단한 거. 지시 형용사라고 하는데요. 이건 지시 대명사가 아니라 지시 형용사. 형용사라고 하는 건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그죠?
디스나 대시 이것 저것이면 대명사지만 디스나 대시 뒤에 명사를 꾸며주면 형용사 역할하니까 지시 형용사라고 하는데 디스나 대시 여러 가지 명사 우리 지난 시간에 단수, 복수, 불가산명사 이런 거 막 배웠잖아요. 그 중에 디스나 대시 꾸며줄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단수명사 그리고 뭐가 있냐면 불가산명사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불가산명사는 셀 수는 없지만 단수 취급한다고 했으니까 디스 다음에 또는 that 다음에 불가산명사 가능하다 알아두시고 예문 볼게요. 이 커피는 정말로 좋은 냄새가 난다는데 여기 왜 디스가 지시 형용사예요, 여러분? 얘가 이것 커피가 아니라 이 커피죠. 커피라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니까 얘가 지시 형용사라고 불리는 거고 이런 경우에 그리고 디스나 that을 이 자리에 써야 하는 이유는 커피가 불가산 명사니까 디스나 도스는 못 써요. 이렇게 불가산 명사 앞에도 디스나 that을 쓴다. 이게 되게 생각보다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디스의 복수인 디스와 that의 복수인 도스는 어떤 명사랑 써요? 그렇죠. 복수명사랑 씁니다. 예문 Those books on the bookshelf 그러면 bookshelf는 책장 책장 위에 있는 저 책들은 북스가 복수니까 도스를 썼죠. 모두 50% 할인된다. Regular price는 정상 가격, 즉 정가에서 모두 50% 할인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지시 대명사랑 지시 형용사까지 네 번째 지시 대명사 정리했고요. 이제 마지막 부정 대명사, 부정 형용사도 있어요. 부정 대명사의 개념에 이 부정이란 말은 긍정 부정의 부정이 아닙니다. 부정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 수를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의미인데 일단 부정 대명사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some과 any가 있어요. some과 any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원래 이게 두 개 같은 건데 사용되는 문장의 구조가 좀 달라요. some이 대명사로 사용되면 뜻이 몇몇 약간 대명사면 형용사면 몇몇의 약간의가 가능한데 우리 썸 타는 건 모쏠 했을 때 그 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썸은 보통 긍정문에 쓰여요. 예문을 보면 썸 여기 바로 동사 나왔으니까 이 썸이 부정 대명사죠. 그죠? 몇몇은 맞았지만 나머지 모두는 틀렸다. 이렇게 쓰인 겁니다. 자, 다음에 any도 썸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몇몇 약간 몇몇의 약간의인데 이 any는 어디에 쓰냐면 부정문, 조건문, 의문문에 사용합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다른 점 있죠? some은 주로 긍정문에 any는 부정문, 조건문, 의문문에 쓰인다. 자, 예문 이게 to 부정사가 앞에 있는 no questions를 꾸며줘서 물어볼 질문이 없다. if any 조건문이죠. 여기는 조금 있다고 해도 하나 또는 두 개다 정도가 돼요. 자, 다음에 자 이렇게 one, another, the other, the others라는 표현들 이것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 네 가지를 정리해 보면 왜 중학교 때부터 여러 개가 있을 때 세는 방법들을 공부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일단 맨 처음에 하나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원이라고 하면 돼. 그죠? 어려운 거 아니죠? 음, 정해져 있지 않은 하나. 예를 들어 얘가 왜 부정대명사인지 이유를 설명할게요. 제 필통에 연필이 한 10자루 있어요. 그런데 친구가 저한테 야, 연필 하나만 빌려줘. 그러면 제 필통에 있는 10개 연필 중에 어떤 걸 콕 찍어서 정해서 물어본 거 아니죠. 아무거나 정해지지 않은 하나를 가리키는 거니까 얘가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하나 그러면 원이에요. 그 다음에 another는 other가 다른이란 뜻이고 on이 하나를 나타내는 부정관사도 있죠. 얘는 또 다른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another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또 다른 하나가 나오지 않죠. 뭔가를 언급을 하고 그 뒤에 또 다른 하나 할 때 쓰는 게 어나더다. 이미 언급된 것 외에 또 다른 하나. 그 다음에 디아더는 뭐냐면 얘는 나머지인데요. 나머지 뭔가를 다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남는 나머지 하나가 디아더예요. 여러분 나머지 앞에는 정관사 더가 붙는데 발음상 모음이니까 D죠. D.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나머지가 원하던가 아던가 디하던가 헷갈리면 이렇게 하면 돼요. 나머지 앞에는 뭐가 붙는다? 발음상 D. 저희 반 학생들 중에 충청도가 고향이 아닌 학생들도 많이 있겠지만, 충청도식 표현으로 한번 암기해 볼게요. 나머지는 앞에 뭐가 붙는다? D가 붙는다. 그래서 나머진 D 이렇게 하면 돼요. 나머진 D. 예. 재미없나요? 예. 나머지 앞에 뭐가 붙어요? D가 붙어요. 나머지 하나면 D 하답니다. 제임은 자, there are three cars. 차가 세 대 있어요. one 하나는 is mine 내 거고요. another 또 다른 하나는 is my sister's 나의 누나 거고요. and the other 이게 뭐라고요? 나머지 하나, 나머진 D. 나머지 하나는 우리 아버지 거다. 그럼 the others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뒤에 s가 있으니까. 나머진 D. 나머지 앞에 D가 붙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머지 앞에 D가 붙으니까 얘는 나머지가 여러 개면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얘는 자, 5권의 책들 중에서 책 몇 권? 5권 중에서 파란 건 당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모두 내 겁니다. 이게 나머지가 몇 개예요? 5개 중에 파란 거 하나 빼면 4개잖아요. 이렇게 나머지가 여러 개면 나머진 D. 예. 계속 하는데 정음밖에 안 웃어주네요. 네. 자, 나머지는 예. 나머지 4개, 나머지 모두는 내 거다. 이렇게 됩니다. 자, 대명사는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이제 문제 간단히 풀어볼게요. 이제 한 1분이면 됩니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대명사. 빈칸이 나와 있고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일단 선택지 보기를 보고 A번부터 쭉 읽은 다음에 이거 인칭대명사, 제기대명사가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단서를 찾아야죠. 문제에서 단서를 찾는데 빈칸 뒤에 뭐가 있어요? 프로젝트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여기 타동사하고 빈칸 명사, 목적어죠? 명사 앞에 무슨 격을 써요? 명사 앞에 목적격, 미안합니다. 명사 앞에 소유격 쓰죠? 그죠? 그녀의 프로젝트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명사 정답을 어떻게 찾아요? 명사 앞이니까 명사 앞에 쓸 수 있는 건 소유격. 그래서 그녀의 허가 정답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오늘 내용 잘 기억하고 계시다면 굉장히 쉽죠? 자, 다음에 문제 하나 더 볼게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비동사 다음에 빈칸이 있어요. 그러면 보기를 보고 어떻게 해요? 선택지를 하나씩 읽어보죠. 선택지를 읽은 다음에 얘는 목적격, 소유격, 이거는 소유대명사죠. 얘는 주격, 인칭대명사랑 소유대명사가 섞여 있네요. 자, 그러면 단서를 찾아야 되는데 빈칸 앞에 뭐가 있어요? 비동사가 있죠. 비동사가 있으니까 여기 무슨 자리? 이형식 동사 뒤에 보어 자리. 보어 자리에 인칭대명사는 복격이 없었고 뭐가 가능했어요? 소유대명사. 그러니까 나의 것, 마인이 정답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내용 그렇죠? 보어 역할 하면서 명사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소유대명사가 정답, 나의 것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의 설명은 마칠게요.